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희가 다 같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건 중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오늘은 그 경제지표 관련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3월과 4월에 상해 락다운 충격으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레벨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5월부터는 점차 생산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고 일상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됐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가장 선행지표격으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사실 4월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3월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급감을 했었는데, 또 5월의 데이터는 4월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량도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같은 궤도로 이제 소비 판매량 역시도 4월에 부진했던 모습이 5월에는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동차 소비 생산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역시 앞에 말씀드린 자동차와 거의 비슷한 궤도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모든 지표의 선행지표격으로 해석되는 PMI, 이건 서베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주고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난달 대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서베이 지표예요. 근데 이 서베이 지표도 역시 4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서베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출입, 또 하나는 물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수출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물량의 증가였습니다. 물량이 증가했던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3, 4월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선적되지 못했던 아니면 그동안 하역되지 못했던 물건들이 이제야 다시 물동량의 개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3, 4월에 이연됐던 부분이 넘어온 게 아니라면 정말 중국 내에서 생산 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혹은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번 수출입 지표가 잘 나왔던 부분을 저는 그 밸류, 그러니까 값어치뿐만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량이 회복됐다라는 점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최근 중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예를 들면 제로 코로나라는 어느 정도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물가는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라는 부분을 그 레벨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아주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서 워낙에 물가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안 그래도 글로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수출기지 역할을 해주는 중국까지도 물가가 확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전 세계적인 물가 압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중국의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5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1%로 시장 예상치 2.2%에 부합하는 정도를 보였고요. 4월에 2.1%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PPI 역시도 지난달 8%에서 이번 달 6.3%까지 하락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중국의 절대 레벨, 물가의 절대 레벨도 낮을 뿐더러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바운더리, 레인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물가들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시장에선 요만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 넘을 거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였는데 자꾸 이걸 넘어서니까 문제였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물가만큼은 적어도 저희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소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중국의 물가는 중국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이제 통제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도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는 수출입 지표와 물가 지표가 그렇게 크게 중국의 방향성과 아니면 글로벌 IB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희가 중국 시장은 그나마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소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영상이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수요일 이제 저녁에 아마 업로드가 될 텐데요. 수요일에 중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에 발표될 중국의 실물 지표예요. 사실 저는 중국의 주식시장 반등 흐름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앞서 발표된 지표들이 워낙에 호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는 소폭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실물 지표에 대한 기대는 앞서 지표들보다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은 반면에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하면 잠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만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FOMC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계속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가장 큰 주요국에서 핵심 지표와 이벤트가 앞서서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최대한 버퍼, 담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히도 앞서서 나왔던 지표들이 거의 선행지표격으로 해석되는, 특히나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발행을 가속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올해 초부터 보여줬던 그런 견조한 모습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비일 텐데요. 시장이 바라보는 건 올해 4월 대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되겠지만 지난해 5월 대비해서는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난해 5월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실물 지표 역시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중국 시장 관련한 핵심 이벤트들 아니면 주요 지표들 업데이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